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부동산 TV.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하면 모집 공고문이 뜨는데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쓰여져 있어 잘 읽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양 공고문은 법으로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서 분양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공무원들은 이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건설사 직원들은 이 분양 공고문을 작성하는데 정성을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중요한 분양 공고문을 보고 해석하는 방법을 범어자의 분양 공고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공고문을 찾는 방법입니다. 청약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청약 캘린더가 있습니다. 청약 캘린더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범어자의를 눌러보겠습니다. 범어자의를 누르시게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옆에 보시면 모집 공고문 보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모집 공고문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공고문을 열어보시게 되면 1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2년 6월 23일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가 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고문에는 투기과열지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것은 7월 6일입니다. 모집 공고일은 22년 6월 23일입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기 전에 분양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의 규제를 그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못 박는 것은 규제나 해제될 때 공고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랫부분에 살펴보시게 되면 일반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 공급이 없습니다. 범어자에는 특별 공급이 없이 일반 공급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내역 및 공급 금액에서는 아파트 주소와 아파트에 대한 스펙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입주 예정 시기입니다. 26년 2월 예정입니다. 통상 아파트들은 2년 6개월 정도 되면 다 공사를 마치게 되는데 범어자에는 22년 7월에 청약을 하고 3년 7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다른 아파트들보다 조금 더 기간이 길게 잡고 이렇게 입주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랫부분에는 공급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84A 타입의 2층의 분양가격은 8억 9,300만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에 대한 비율입니다. 계약금이 전체 분양가격의 20% 수준이면 그 단지는 분양에 자신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10%이면 글쎄요입니다.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계약금을 10%보다 더 낮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어자의는 계약금 10%이기는 한데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은 통상 60%가 되는데 이 중도금은 6회에 나누어서 내게 됩니다. 범어자에는 중도금을 6회에 나누어 내게 되면서 공사기간은 3년 7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중도금 납부 기간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거의 6에서 7개월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공사가 길어지니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잔금은 입주할 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잔금이 안납이 되어야만 열세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9억이 초과가 되면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단지 내라도 분양금액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는 지역과 대출이 나오지 않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면 아파트를 사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고 분양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자체 보증으로 알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게 됩니다. 하지만 9억을 초과하면 대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을 서준다는 겁니다. 일단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공고문에 있기도 하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어자의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범어자의의 중도금 내용입니다.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말뜻은 중도금이 대출이 되지 않는데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에 보시면 대출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9억 초과되면 되지 않는데 이런 내용들을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도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금리가 높게 되면 잔금 때 그 금리만큼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혜택이 주어지려면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라고 적혀 있어야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시행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A가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고 B에게 전매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A가 중도금을 2차까지 납부했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A가 B에게 전매를 했을 경우에 A는 중도금 이자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B가 결과적으로 A가 앞에 중도금을 내었던 1차, 2차까지 모든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부분에서 범어자의는 일반 공급만 있고 특별 공급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특별 공급이 없습니다. 범어자의의 84A 타입입니다. 2층의 분양가격이 8억 9,300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됩니다. 3,600을 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옵션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옵션이라 해서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옵션을 선택하려고 하면 100% 발코니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옵션 비용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옵션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옵션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한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건설사에서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또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학교 배정 문제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구시 동천초등학교는 현재 학교 시설 부족으로 유입학생의 배치가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모초의 개축 규모가 확대되고 공동주택 입주 초등학생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통학 지원이 있을 경우에 부모초로 배치된다는 예정입니다. 부모초로 가는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이 되고 부모초의 개축 규모가 확대되고 공동주택 입주 초등학생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통학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부모초로 배치된다는 예정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학교 배정에 관계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소홀하기 쉬운 분양 공고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청약을 하실 때는 이런 분양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